네, 계속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정용택 상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약간은 둔화가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연내 2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 동결을 하면서 다음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ECB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연준은 9월에 기준금리 인하하겠습니까? 어떤 전망하고 계세요? 저희는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연준이 얼만큼 금리 인하할지 시장의 기대보다는 저희는 금리 인하를 늦게 그리고 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제 고용 지표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 전날 나왔던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또 매우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이를 이비하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인 추세로 보면 올해 미국 경제는 지난해에 필적할 만큼 강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망은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부분에 연동할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성장률인 2.5%를 넘어서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현재 컨센서스는 2.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는 저희는 조금 불투명하고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연준의 시기가 되게 불투명한 만큼 유럽의 금리 인하 시기 역시 단정 짓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고용 조정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가능성은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기 전에 독단적으로 먼저 할 가능성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영란은행이나 ECB 모두 당장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쪽의 베팅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투명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뭐 원화 약세,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연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환율의 지금 레벨단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환율 수준은 지금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 지나가면 환율이 조금 내려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과 같은 계절적 요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계절적으로 좀 높게 형성되는 기간이고 4, 4분기는 해외에 투자한 부분들이 환류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형성되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어, 팬데믹 이후에 원달러 환율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고금리가 상당히 지속되기 때문에 환율의 레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팬데믹 이전에 우리나라 환율의 균형점은 1,1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정도에 형성돼 있었다면 팬데믹 이후에 균형점은 1,300원 플러스 마이너스 80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 암홀딩스 기대에 못 미치는 가이던스를 제출을 하면서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테슬라도 약간은 부진한 양상인데 이러한 미국의 빅테크주들의 부진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진을 딛고 또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들 주식이나 업황 가이던스의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가격에 맞춰서 엔비디아나 그들 실적을 좀 과대하게 추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정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수요도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수요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받는 그들 기술주들이 부진하다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실질적 그다음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적인 요인은 됩니다. 하지만 종목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처럼 꼭 거기에 속하지 않고 다른 범용으로 들어가는 수출 경기들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나을 수 있고 2차 전지나 조금 더 첨단 쪽에 있는
산업들은 이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실망도 있지만 그래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은행주, 보험주를 중심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러한 PBR과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에 있어서의 핵심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핵심은 ROE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대감만 있을 때는 뭉뚱그려서 PBR이나 아니면은 배당률로만 해서 테마군을 형성을 했지만 어, 밸류업이라는 것의 핵심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고 그 극대화의 핵심은 ROE가 높으냐, 충분히 낮은 PBR만큼 ROE가 높으냐 또는 ROE가 높아질 개연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옳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목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이 ROE를 가지고 한 번 더 걸러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관점에서 저희는 은행주 같은 경우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배당률도 주목을 먼저 받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중은행이나 은행 섹터들처럼 ROE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선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ROE를 봐야 한다. 은행주를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수 2,737 이 시각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제한적인 움직임에서 종목 장세 펼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저희가 시장을 보는 부분은 종목을 선택하는 부분들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주목하는 쪽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기본적으로 지난해보다 경제 성장률 자체는 반등하는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 안에서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는 쪽으로 가는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경제도 글로벌 경제 자체가 글로벌 제조업의 반등에 편승해서 올라가고 있는 환경이고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수출 주력 업종이 기본적으로는 올해 시장을 끌고 가는 가장 주된 업종들이다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5월 증시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대 이상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바닥을 형성해 주기는 하겠지만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질수록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계속 뒤로 미루거나 약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단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투자 전략하는 그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고점을 2,800선에서 아직 변동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가격에 대한 지수 부담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아직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6월 FOMC로 지나갈수록 그 FOMC의 매파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점도표 이동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관련해서 CPI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번 CPI는 기본적으로는 전월보다는 약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나오는 미국의 CPI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들이 계속 높다라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 역시 연준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수출입이라든지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CPI도 발표가 된다고 하고 중국 쪽으로 그래도 최근에는 다시금 외국계 자금이 유입된다고 이야기도 하면서 또 지수도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훈풍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개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 경기의 반등은 상당히 뚜렷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 지표가 굉장히 뚜렷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4%대 중반에서 4%대 후반으로 높여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 훈풍이 우리나라에 뚜렷해지느냐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경기 부양의 수단을 수출을 중심으로 잡음으로써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나라로와는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상황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는 반등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수혜는 과거처럼 우리한테 많이 미칠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정용택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